그러니까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배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배구부, 남자 배구부 이렇게 둘이 합쳐져 있었는데,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 보고 싶다. 궁금은 하다 했는데 전 아무튼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었었던 때여서. 근데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운동 왜 그만뒀냐. 배구 선수 내 얘기해 줘라." 하면 주변에서 계속 했던 얘기였는데, 이제 영상 이거 하나 올려 놓고는 이제 다음에는 얘기 안 하려고요.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같은 걸로 배구 수업 같은 게 있어서 몇천 원 정도를 내면은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배구를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진짜 배구공이 아니라 그 소프트볼 같은 경우로 하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3 학년 때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아 배구 선수 해 볼 생각 없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끌어당김 시크릿이라는 것 같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최 선생님도 결국에 저를 놔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체육대회 때 소고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그 1 학년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 저만 완벽하게 하고 정말 엄청 되게 막 자신감 넘치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같은 거 보면은 그 학년별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1 학년들 다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고춤을 추는 게 있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좀 특이했어요. '아 무조건 나지. 난 될 수밖에 없어. 내가 탈락을 될 수가 없어.' 하면서 막 엄청 자신감 넘치고, 그때 막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면서 막 동작을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최 선생님이 알고 계셨는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 5 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여자 배구부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배구부만 있는 상태가 됐고, 여자 배구부가 다른 초등학교에 이제 합쳐진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최 선생님께서 그 저희 부모님한테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이거 듣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라고 했던 게 저는 약간 좀 특이했던 건데,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그 학교 근처가,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최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거기 배구부 출신이셨던 거예요. 거기서 마침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여자 배구부가 사라지고 이제 신생 초등학교 배구부를 만들려고 합치게 됐는데, 그쪽이 사립 명문, 이거 그냥 있는 얘기입니다.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문 사립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사립이니까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재단 같은 데서. 거기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 배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거든 무상 지원을 해라." 라는 식으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여자 배구부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배구부만 있고 초등 배구부는 없었어요. 근데 초등 배구부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가 무상으로 그 배구 선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돈 걱정하는 아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머님이 말릴 일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너가 운동선수를 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힘들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너무 하고 싶었고, 이게 진짜 꿈이야 현실이야 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저는 하겠다. 제가 선택한 거는 후회 없다.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이 기회 못 잡으면 나도 놓치겠다 싶어 가지고 결국 잡았고, 부모님과 떨어지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수전용 등록원도 있고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시합을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솔직히. 형편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없었어요. 그냥 기본기만 엄청 죽으러 다녔어요. 한 2년 정도를 대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1 학년, 여러분 이래서 시합을 한번 나가봐야 돼. '아 내가 코트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너도 한번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잠실 학생체육관 위에 보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위에 천장이 조명이 진짜 빼곡하게 박혀 있어요. 엄청 커다란 체육관에서 이 코트를 한 코트 차지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감독님이 선수 교체해서 들여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생활체육 배구여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 프로나 이제 TV에서 하시는 분들, 엘리트 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엘리트였기 때문에 6인제로 해서 들어갔는데, 선수 교체했는데 후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겪어보니까 막 전이 가서 브로킹 뜨고 있는 거예요. 4명이서 브로킹 뜨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하신 분들도 이게 약간 그래도 귀엽게 봐주셨던 건지 별로 그렇게 안 불었고, 같이 있었던 선배 언니들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막 엄청 막 저를 끌었다 당겼다 하면서, 그때 막 빙글빙글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이, 위에 그 불빛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막 우왕우왕우왕 빙글빙글빙글 도는 약간 그 영화 연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났어.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창피했어요. 와, 난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배구의 룰을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근데 확실히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그 경기를 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기가 생긴 거지. 아, 내가 저 코트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위에 선배 언니가 7에서 9명이었고 제 동기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2명에서 3명 있었는데 이게 3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 그때 당시에 되게 얌전한, 그러니까 원래는 초등학교 때 나댔어요. 솔직히 나댔는데 그 선수 생활하고 하면서 사회생활을 딱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막 부딪히다 보니까 전 순수한 편인데 안 순수한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고 소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하면서 했는데 상대방이 팍 받아치니까 의기소침해지면서 서서히 소심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아무튼 여자 셋이 모이면 진짜 착하고 마음 맞는 사람 아니면 2명이 붙고 1명이 낙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대부분 낙오자였어요. 겉도는? 그리고 전 진짜 자체 아싸였어요. 자체 아싸였다가 진짜 아싸 됐지? 근데 그건 개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배구 종목 특성상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막 스트레칭이며 뭐 제 개인 기초 훈련 같은 배구 자세 이런 거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배구 언더 자세나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진짜 완전 자신감 있습니다. 진짜 잘한다고 자부심 있어요. 엄청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이겠죠? 이제 오기가 생겨서 이제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근데 아무튼 그 동기는 2명이 막 대회 직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남고 위에 선배 언니들이 7명이고 그 위에 선배들 한 5명? 이렇게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그래도 애기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애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커다랗고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그 청소년기 시기에서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어요. 누군가 편만 들고 편가르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똘똘똘 뭉치고 심지어 동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 생존해야 됐던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저 진짜 하이큐 애니메이션 보고 와 저런 천국이 어딘가 싶었어요. 저는 진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배구는 사람 때문에 질려서 나왔어요. 처음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고 버티는데 제 신체적인 거나 제 능력, 재능의 한계를 부딪히고 내 이 꿈에 대해서 객관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건 되게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온 거지 여러분. 단순히 사람 싫어서 피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키도 그때 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좀 컸다가 지금 제가 170이거든요. 일반인 생활하면서 딱 좋은 키 같은데 선수 생활했을 때는 되게 작았던 키예요. 초등학교 네트는 낮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네트까지는 또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네트 이제 올라가면 이제 높아지고 풀세트 5세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물론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농구, 축구는 말도 마요. 근데 아무튼 배구도 나름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고 5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배구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지는 않았어요. 나오니까 엘리트 선수에서 나오니까 저는 잘해 보이는 거지 그 속에 있으면 전 진짜 하찮습니다 여러분. 주목도 못 받고 막 어리버리하고 이렇게 뭔가 깡단 있고 이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선수 생활은 결국에는 이렇게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계약을 하고 돈을 주고 뽑아오는 건데 뽑을 정도인가? 의 정도에서 저는 한참 못 미치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리고 키도 안 크고 그리고 키가 딱 쌌다고 공격수는 또 하고 싶어 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공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공격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언더는 끝장나게 잘해야겠다. 왜냐면 언더를 끝장나게 잘해야 세타가 그 공을 잘 올려주겠다 나한테.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위에 선배 언니들이 보통 세타를 하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제 동기는 없고 저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추후에 오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동기 세타가 들어오기도 했고 해서 중학교 1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때는 이미 선배 언니들이 세타가 있었는데 저를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뭐 착하고 좋은 언니들도 있어서 지금까지 가끔 연락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가해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피해자를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죠. 근데
전 그때 당시엔 좋은 기억이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데이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펑 터졌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솔직히 제일 힘들었는데 그건 견딜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더를 잘해야겠다. 그래야 나한테 공격을 잘 오겠지라는 마인드를 갖게 된 이유가 저한테 공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 공격수는 세타가 주는 거에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정성스럽게 올려주냐 안 올려주냐, 공격수는 잘 올라온 볼, 못 올라온 볼을 처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실력 차이가 나요.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력에 대해서 나오고. 저는 근데 공을 만질 일이 진짜 거의 없었어요. 진짜로 저한테 거의 주는 일이 없죠. 왜냐면 웬만해서 동기나 선배 언니들한테 공을 주는 게 낫지 저한테 줄 일이 없잖아요. 제가 막 포지션을 빵빵해서 막 득수를 잘 내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타 언니한테 제가 뭐 압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언더를 끝장나게 잘해서 있어요. 세타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써 있으면 이 머리 위로 공 회전 없이 뽕 하고 딱 올라오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저만의 생존 전략으로 버티게 된 거죠. 공격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근데 신기하게 아무튼 제가 정석대로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뭔가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정석대로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난 것도 있고, 힘이 막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뚫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터치아웃 시키고 이런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페인트도 막 적극적으로 잘 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눈에 정말 안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거예요. 배구로서 인정을 받기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배구를 너무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크고 이게 내 앞으로의 미래와 꿈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현실적인 거에서는 저는 너무 한참 못 미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욕구도 있었지만 인정받을 수 없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확신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했는데, 솔직히 재능의 영역이 솔직히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라고 따졌으면 피지컬 아니면 내가 이제 운동 이런 재능 있잖아요. 천재성 있는 이런 그런 게 솔직히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제 할 일 하는 그런 타입이고 노력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냈는데, 아무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서히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슬슬 느낌이 오는 거지. 내가 배구로서 재능이 이걸로 돈을 벌어먹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시작이니까 엄마 나 국가대표가 될 거야, 나 프로 선수가 될 거야 이러면서 점점 이제 알아요 여러분? 약간 대학교로 따지면 내가 어디 서울대 갈 거야 막 어디 이대 갈 거야 이러고서 이제 점점 현실에 맞춰서 낮아지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으로 이게 계속 내려가. 근데 내려가는데 나 이제 실업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실업팀을 어떻게 해서 가도 내 인생이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진짜 끝장나게 잘해가지고 프로팀 가고 막 국가대표 갈 정도의 실력이고 막 내가 진짜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잘했으면 제가 있죠. 근데 대부분 연예계도 그렇고 약간 일반인들의 벗어나는 그런 세계에서 생존하는 사람들 보면 상위 몇 %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어정쩡하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머리를 짜면서 생존했지만 저는 그 속에서는 생존할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버티면 버틸수록 약간 손해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점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을 텐데 이 어중간한 재능이 이런 거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진짜 천재 아니면 진짜 어중간한 재능은 저 되게 피곤해요. 그거 취미로 갖고 있는 거 아니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근데 다행히 저는 무상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힘든 건 없었어. 그래서 멘탈적으로 그냥 나만 견디고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냥 나를 지키면 돼라고 했으면은 그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벽에서 제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머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내가 느껴보는 거지. 한계를 느껴보는 거지. 이걸 깨부신다고 한들 과연 내가 이때부터 ENTP의 기질이 발동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해서 악바리를 근성을 해가지고 내가 했어. 근데 내가 보상 심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겪었는데 그만큼 해서 그 자리를 얻었을 때 나는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잃어버리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팀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만점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되면 그때 당시에는 학교 수업보다는 실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기도 했고 배구 훈련이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까지 다 했을 시기였기 때문에 미친 듯이 배구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좋아하는 게 일이 돼 버리면 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사라지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냥 너무 하기 싫어져. 그래서 그러고 지냈는데 거기마저도 이제 하나도 즐겁지가 않는 거야. 행복한 느낌이 없어. 그냥 심박도 묵을 때부터 와 지옥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적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한 게 느껴지고 엄청 겉돌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고 난 그 안에서 생존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배구를 바라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강제로 학교도 거의 수업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그냥 학교는 수능 보기 위해서 그냥 암기하는 거지 뭐 공부의 영역은 솔직히 각자 책 읽고 각자 알아가는 게 인생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건 없는데 그만큼 지식에 대해서 저는 욕구가 컸기 때문에 그게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욕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학가 하고 나서 논술 대회 같은 데는 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내 의견을 좀 포출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잘했던 것 같아요. 상도 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쪽 재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어중간한 그 배구 재능으로 인해서 뭐 우승도 해본 적이 있고 뭐 전국대회 가본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요즘 해서 근데 아무튼 제일 전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왜 운동 그만두게 됐어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왜 그 정도 5년 정도면 근데 이게 새벽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5년이 아니야 한 10년 느낌이었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같은 연차여도 아침에 기상하고 자는 시간에 그 내가 소비했던 시간 비중으로 봤을 때 눈 떠 있고 활동하는 시간 대비를 해서 한 5년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패턴에 한 2배 곱해야 돼. 한 10년 정도 그렇게 지낸 느낌이었어. 항상 몸 여기저기 아프고. 근데 저는 부상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배구 이런 자세히 알려줄 때 부상 걱정 안 해도 될 듯? 전 진짜 아파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생활하면서 항상 아픈 건 근육통, 가끔 발목 삐고 이런 거 말고는 진짜 막 수술할 정도의 뭐 그런 정도는 저는 없어요. 저만 거의 유일했어요. 저는 아픈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코치 감독님께서 애들 아프다고 하니까 쉬어라 할 때 저만 빼놓고 너는 안 아프니까 올라와 이렇게 해서 할 정도여가지고 저는 자세적인 부상 관련된 똑바로 된 자세 같은 경우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육관을 제가 체육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이것도 나중에 있어요. 그 영상에 진짜 김연경 선수랑 김연아 선수랑 같이 체육 교과서에 특히 배구 파트에 제가 나올 거를 상상 못했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돈을 주고도 제가 못할 거잖아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책도 지금 제가 따로 받아서 갖고 있는데 너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됐고 5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설득하고 감독님, 코치님한테 그만두겠다 설득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를 되게 주변 어른분들이 막으셨죠. 너무 아깝지 않냐. 너가 지금 세상 만만하게 본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였기 때문에 어른들이 봤을 때 너무 한참 애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만의 확고한 고집이 있었어요. 제가 행동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백데이터와 내 현실적인 상황을 다 분석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코치 감독님한테 뭐 이런 부분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어떤 꿈을 위해서 나가겠다 해가지고 말로만 했을 때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너가 너무 힘들어서 슬럼프여서 그런 거다. 너가 너무 어려서 그렇다. 너 지금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 힘들다고 도망쳤으면 다른 더 큰 산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또 포기하고 돌아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내 길을 재정비해서 나랑 잘 맞는 옷을 입고 내가 나랑 잘 맞는 길을 찾으려고 이동하는 거지 이걸 포기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패배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저의 뭐 방어 기제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후회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단순히 안 하고 싶어서 도망갔었으면 어느 갓에서 다 상황을 다 피해 다니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때 저는 느꼈어요. 아, 이 자리는 내가 가야 할 길과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한테 약간 나쁘게 굴었던 언니들한테도 제가 할 말 하면서 왜냐면 전 그때 당시에는 실업증 직전까지 거의 갈 뻔했고 제가 자신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꿈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꿈이 약간 그 알아요?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처럼 약간 촤 하고 사라지는 그런 느낌처럼 내 꿈이 사라지니까 저도 같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내 자아가 막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 막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제가 비염이 있었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진짜. 진짜 숨을 못 쉬겠어. 막 이렇게 막 쓰러지면서 막 이러면서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염이 있어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방심해서 허리 디스크도 와서 진짜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이래서 빠딱하면 빵 하고 넘어지는 정도로 하루하루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주전 멤버에서 후보로 나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볼보이로 빠지면서 이제 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운동을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나갈 때는 결국에는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부모님하고 감독님하고 코치님한테 그 요만한 그 있어요. 엄청 장문의 편지지가 있어요. 그렇게 큰 거. A3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하나 다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제가 이런 계획을 위해서 이 정도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 결정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해서 쭉 적었어요. 진짜 할 말만 한다 봐. 근데 부모님이 그거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딘지 아직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수 때도 적었던 일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녹자가 되면 또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뛰려고 하는데 전국체전이 제일 큰 대회거든요. 전국체전에 가기 전에 이제 각 서울시 뭐 아니 어디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탑을 꽂아가지고 그게 전국대회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1년째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대회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기면 뭐 그때 삼성동에 있는 보노보노 뷔페를 들어가신다고 해서 뭐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감독님은 그냥 얘기했던 거였는데 결론은 됐거든요. 정치전 갔거든 11년 만에. 근데 물론 다른 선수분들도 잘했지만 전 제공이 진짜 크다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겨서 올라갔는데 11년을 깨고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항상 부모님 그런 거 있어요. 대회 나가면 부모님이든 내가 이 대회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맨날 이렇게 막 파이팅 목소리만 하니까 긴장을 다루는 방법이 약간 미숙하다 보니까 음악을 듣고 뭘 해도 항상 긴장을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연습하면 그 실전으로 대회 가면 한 70% 미만으로 효율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실전을 연습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항상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실수를 하는 거야. 맞아. 그 결정적인 게 하나 있다. 배구 선수 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남고 상처받았던 게 나한테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코트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거를 나한테 자꾸 막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느낌 묘사 잠깐 해드릴게요. 경기장에 있으면 코치 감독님이 개입하지 않죠. 6명이 들어있고 5명은 이제 저와 같이 있는 팀원인데 나 혼자 배구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언더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 떨어져 버리는데 내 볼이 아니고 다른 사람 볼인데 내가 못 받았다는 식으로 5명이 딱 쳐다보면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필요 없으니까 나가. 넌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욕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때 펑펑펑 울게 되더라고. 원래 사람이 진짜 힘들면 눈물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딱 듣자마자 내 자아가 반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빵 하고 치고 올라오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 얘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감독님이 선배언니들한테 불러가지고 뭐라 얘 좀 케어 좀 하라 했는데 선배언니들은 또 그 뒤에 엄청 또 막 나 불러가지고 단체로 뭐라 하고 막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 자신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너는 이 코트에서 이 배구 코트에서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말이 들었을 때 진짜 큰 충격받았거든요. 그다음부터 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왜 여기 있는 거냐 마음을 접고 나오게 된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를 뛰었을 때 경기를 했는데 전 진짜 악바리 근성으로 어떻게든 그 게임을 망치겠다라는 빌런 같은 스파이 짓의 태도로 대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 대회를 끝으로 전 그만 나가겠다. 나 이제 이 게임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감독 코치님이 이거까지만 경기하고 나가 이래가지고 이거 경기 끝나면 전 그냥 나갈 테니까 잡지 마십시오 이러고 했는데 아무튼 경기 들어갔을 때부터 옛날에는 잘해야지 막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땐 와 내가 망쳐버리겠어. 내가 어디까지 볼 오면은 받지도 않을 거고 볼 보이는 거 있으면 옆에다가 그냥 나는 그냥 아예 가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냥 피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 악역으로 막 가가지고 빌런처럼 이제 배구를 해야겠다 맘먹고 이제 들어갔어요. 1대1로 가고 이제 이렇게 갔던 것 같아. 근데 그 마지막에서 이제 주스가 나면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제 레프트, 보통 배구 보면 레프트가 윙 스파이커라 해가지고 에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프트 포지션에서 뒤 후위로 수비를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레프트에 있는 그 에이스가 공격을 때리면 저한테 직선으로 오거든요. 보통 이제 중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기술이 그렇게까지 차이 없어. 보통 스트레이트 아니면은 그 크로스 아니면 페인트 이 정도밖에 없어요. 막 그렇게 위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기술이 엄청 화려해지긴 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화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있어요. 레프트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받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막아줘야 돼. 왜냐면 레프트는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옛날에 훈련했을 때는 항상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레프트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얘를 잘못 막고 제대로 안 막으면 이게 핑 하고 계속 날아가요. 그래서 발부터 시작해서 딱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레프트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레프트가 에이스 공격수이기 때문에 크로스로 날아오는데 힘도 세고 잘 막아야 돼요. 아무튼 이 턴 돌면서 딱 맞고 세터한테 공이 가야 돼. 근데 어느 날 게임 망치려고 들어왔던 포지션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스가 막 오면서 신경 거슬기 시작하는 거야. 에이스가 빵 때리는데 이 약간 눈빛이 이걸로 끝내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신경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그 시간 이론이 있는 것 같아. 그 누군가한테 똑같은 시간이어도 누군가 빨리 가고 누군가 느리게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걔가 그 선쪽 그 에이스 선수가 딱 때렸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야. 나 진짜 이게 아직도 생각나. 너무 천천히. 왜냐면 저는 긴장 상태가 아니었다니까. 돌리기 직전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우와, 이야, 우와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진짜 언제 끝나지? 나 이거 끝나면 나 집에 가서 내 짐 싸고 나 집에 갈 건데. 나 이제 운동 그만둘 건데. 나 배우 그만둘 건데 했는데 그때 제가 경기 그 마지막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저는 기도를 되게 자주 했어요. 왜냐면 의지할 사람이 저 아니면 하느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하면 저는 상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랑 코치랑 뭐 누구 주변 사람들한테 고민 상담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12살 때부터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를 믿거나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힘든 거 얘기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나 혼자 참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신병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요. 기도하면서 배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여기서 제가 약간 그런 거 잘하거든요. 내기 같은 거. 진짜 이랬어. 여기서 지면 그러니까 왜냐면 질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11년 동안 우승을 안 했다니까. 여기서 지면 저 진짜 죽을 때까지 배구공 근처에도 안 갈 거고 만지는 일조차도 없을 거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이기면 나 그럼 죽을 때까지 배구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안 될 퍼센트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배구가 너무 싫어진 거야. 애증의 관계처럼. 홀더보게 싫어지는 거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배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게 싫어진 거예요. 배구 스포츠 자체로는 저는 아직도 지금 좋아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이 다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경기를 했는데 너무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 점수판도 천천히 이렇게 보이면 엄청 잘 보일 정도여서 너무 여유롭고,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장난해? 이래가지고 딱 해서 그냥 한 번만 받아주자. 그래서 빵 하고 받았는데 이게 볼이 팍 해서 위에 세터한테 물을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본 실력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쪽 에이스 때렸던 선수가 당황해하는 거야.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하고 같이 있던 선수들이랑 다 당황해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얘가 이렇게 멋지게 받아낸다고? 왜냐면 여러분 상상해봐요. 1세트 끝났고 마지막 세트인데 듀스로 해서 올라갔고 이제 저거 받으면 우린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한 점 받아버리면 듀스가 되면서 다시 2점을 해서 다시 게임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 받았는데 뽕 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우와 하게 되면서 저쪽 상대 그 에이스는 약간 당황해 하는 건데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운이겠지. 저거는 운빨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선수가 한 번 더, 왜냐면 에이스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 그리고 약간 어떤 그런 순간에 히든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에이스 쪽으로 공을 몰아준단 말이에요, 승률이 높은 애한테. 그럼 에이스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빵 때리는데 날 쳐다보고 때려. 슬렁슬렁 또 오는 거야. 나 진짜 어쩔 수 없어. 또 한 번 더 받아줘야지. 그래서 딱 받으니까 또 그대로 붕 하고 뜬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 우와 하니까 이제 그 에이스분이 동공지진이 시작되는 거야. 저 자식은 운이 아니구나 하면서 동공지진이 시작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가자 이런 느낌이 왔나 봐.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때려버리더라고. 또 세 번째 또 결국 슬로우모션 또 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바뀌었어. 2번 오고 나서는 듀스로 이렇게 갈 바엔 그냥 우리 이겨버려,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좀 피곤하게 되겠구만 이러면서 딱 받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 팀에서 해서 득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했는데, 이제 우와 하면서 이제 다 나한테 달려오게 돼요. 감독, 코치님, 뭐 선수들 뭐 다 해서 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막 엄청나게 이제 추앙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나 그만두니까 나 혼자 진짜 엄청 안 좋았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와 전국체전 같다, 와 비필 먹는다 이러고 난리치는 나 혼자 내가 엄청난 짓을 해버렸군. 나 자신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저 혼자 심각해서 나 혼자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결국 보노 가가지고 뷔페 먹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로 인해서 배구공을 더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현실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 감독님이 칭찬을 막 해주시면서 너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너무 아깝다. 이번 경기에서는 너의 공이 솔직히 크다 이러면서 그 이제 저를 계속 끌고 계속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대회까지만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그 대회 때 솔직히 개박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운동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이제 마지막에 리베로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저는 공부하겠다고. 근데 결국 붙잡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허리 부상이나 뭐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전 그래서 그때 이제 배구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배구 할 일 없구나 하고 나왔고, 그렇게 해서 제 선수 생활 그 5년 정도는 진짜 큼지막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예요. 너무 순수했죠. 근데 저는 유일하게 그 선수 생활하면서 제일 감동받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은, 모두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배구하면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진심이었고 대신에 눈에 띄지 않는 선수였고, 저는 항상 진심인데 이게 배구 코트에 있는 6명에서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배구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선수 집안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곳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선택받아서 모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서 선택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떤 볼이 딱 눈에 보이면, 저 그래서 그 하이큐에서 보면 히나타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게 약간 살짝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 너무 과장된 거고. 근데 전 아무튼 끝난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올려요. 왜냐면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애니메이션 하이큐를 못 보셔도 이건 이해되실 거예요. 같은 1점이어도 진짜 실수해서 상대팀한테 넘어가는 1점이 있고,
내가 진짜 죽어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한테 넘어가는 1점이 있고, 나 그냥 대충 했는데 1점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죽어라 해가지고 1점 얻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엔 뭐다? 같은 1점이거든요. 볼이 떨어지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볼에 떨어지기 전에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보통 리베로 분들은 그 포지션상 뭐 프로에서 보다 보면 눈이 잘 안 띄긴 하지만, 그분들이 눈에 띄는 순간은 뭐냐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바닥에서 딱 받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리베로가 그 볼을 받으면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공격을 해서 득점 받는 거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배구로서 좀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그걸 좀 하이큐에서 명언을 좀 많이 풀기도 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자꾸 포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막 악바리 근성으로 했는데, 내가 받아도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배구가 단체 운동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은근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난 끝난 게 아닌데 남은 자꾸 끝을 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내가 막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받으면 막 굴러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배구 경기에 가다 보면은 볼이 한번 탕 튕기면 날아가잖아. 그러면 끝까지 받아내는 모습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코치님이 저한테 그게 있어요. 처음으로 칭찬해줬던 게 기억나는데, 갑자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저를 불러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경기 끝나면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코치 감독님 앞에서 이렇게 코치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산하고 이제 내려가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그때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 오른쪽인가 왼쪽에 제 옆에 두시고 되게 감동적인 말을 해서 아직도 기억나요. 배구는 저처럼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배구는 얘처럼 해. 어디 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달려간 사람 얘밖에 없다고. 너네는 같은 팀인데 왜 벌써 질 생각하고 있냐고. 배구는 얘처럼 하는 거다. 너네 애한테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끝까지 가서 버틸 거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팀이다 보니까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건데, 나머지 5명이 이미 끝날 생각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난 어떻게든 받아내야지 하면서 받아냈는데, 그걸 모습을 유일하게 보신 게 코치님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코트 밖에서 보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코트 안에서 보이면 또 잘 보이는 게 있고. 근데 그때 코치님께서 그거를 저를 알아봐 주신 거지.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서 배구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는 얘인 것 같다. 너네 어디 가서 배구 잘한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역적이 되겠지. 근데 아무튼 저는 잘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나왔지만 3년 정도를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걸 심화 과정으로 해서 수능으로 이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내신이 박살났거든요. 왜냐면 그 중학교 때 꼴찌 한번 찍어봤어요. 꼴찌 뒤에서 몇 번째인가? 뭐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시험에서 나온 내용 자체를 수업 시간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수업 시간 때 들었던 거나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국어 같은 이제 띄어쓰기는 저 혼자 막 중간씩 다 맞고, 그 애들 막 틀리면 나 혼자 맞고 있고, 선생님이 말했던 거 내가 따로 노트에다 저장해서 그런 거 막 적어놓고,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거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네 다 틀렸는데 얘만 맞았다 막 이런 식으로 칭찬받는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를 못 배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애들에 비해서 거의 9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3년은 기간은 똑같은데 저는 거꾸로 중학교 때 3년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3년을 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을 써야 되니까 9년 정도가 소모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내신은 박살났고 정시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모의고사 막 보고 나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바닥에 기어다녀. 결국에는 저는 4년제 대학을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 안 된다고 말렸어요. 왜냐면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체육 선생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체육 선생님 계셨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저보고 너는
넌 진짜 대학교 못 간다고. 너 가면은 막 내 손에 뭐 내 장을 짓나 뭐 이랬나? 뭐 내 가슴에 뭘 했네. 근데 그만큼 넌 안 된다. 넌 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악바리가 있어. 못 한다고 하면 막 끈질기게 해요.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결국에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혹시 보시면 그 선생님 보고 계시죠? 전 지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 너무 심했어요 그거. 근데 그때 막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결국 내가 그 해내고야 말겠어 해가지고 보기 좋게 이뤘는데 그때까지 그 선생님 전화번호 갖고 있었는데 책을 복습 내가 그냥 잘 되는 거고 그 사람들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연락 안 했거든요. 아무튼 그때 당시 결국에는 정시로 해도 제가 원하는 4년제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배구란 특기를 가져와서 가산점을 받고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체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마케팅이나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회사도 관련 뭐 광고 회사랑 영상 온라인 강의 회사 이렇게 들어갔다 왔는데 저는 보통 선택하고 이런 거는 제 촉이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빙글빙글 돌아 잘 되는 거라서 자기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안 되면 넌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해도 방법은 다 있거든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방법을 찾지 않고 안 된다는 핑계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이래나 저래나 방법은 다 있고 다 어떻게든 뚫려요. 그 빗물이 그 물로 바위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라도 하면 그게 뚫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구를 해서 결국에는 그 도움을 받고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교를 가서 배구 동아리가 있어서 배구 동아리 가서 선배 언니들 만나서 이제 같이 대구 대회 나가서 이제 좋은 인연도 한번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대회 나가고 나서 대학 배구를 나가니까 그 선수 때 느꼈던 그 감정이 한 번 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여자 남자를 떠나서 여자분들은 운동신경이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 운동신경이나 반응이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선수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격차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다가 나 혼자만 넘어지고 뭐 그렇게 해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그때도 한번 크게 느껴서 선수 때 약간 그 트라우마를 한 번 더 겪어버려서 그 뒤로는 또 다시 하지정맥인가 그런 것도 발생되면서 진짜 운동할 수 없는 지경이 와서 수술하면서 나오게 됐어요. 대학교 끝나고 나서도 운동을 안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운동을 안 하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던 게 처음에 나왔던 그 비 오는 날 공원에서 혼자 배구공 가가지고 찍었던 그게 그겁니다. 그거 찍고 나서 찾아보니 어떤 배구하는 곳을 찾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구 관련된 인연을 계속 만나게 됐고 그 사이에 저는 체육교과서에 실렸다는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고 꿈꿔왔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했겠지만 혹시라도 제 배구 인생에 같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엄청 감사함을 전합니다. 진짜로. 생각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이제 선수 생활은 그때도 끝났고 그 이후에 너무 행복하게 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가려고 한번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온라인 강의를 플랫폼을 통해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멤버십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찍어서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익화가 되고 나면 제가 오프라인으로 가해나 막 이런 거는 웬만해서는 해두고 싶어도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까지 제 몸이 부족하고 저는 다른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최대한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여기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영상을 따로 만들 건데 일부분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올릴 거고 그 이상으로는 소정의 금액으로 멤버십을 돌려서 온라인 강의로 따로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 계획으로는 나중에 인원수가 더 많아지고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으면 어떤 누군가와 협력을 해서 그 아예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해보는 게 저의 약간 로망입니다.
배웠던 것들 배우에 대해서 스킬적인 부분은 솔직히 전문적인 거는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확실히 그냥 즐겜러 행복한 배구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전문적이지도 않은 우리 분들에게 이 희망과 즐거운 배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무튼 결국 제 배구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그 안에 디테일한 거는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혹시나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 있으면 다음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의 저희 또 유튜브 채널이 커가는 그런 거에 많은 기여, 응원, 감사 부탁드리고 저 또한 그 힘을 받아서 더 좋은 콘텐츠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뿅